예, 여야 의원들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민심 여의도 레이더. 오늘은 야당 레이더 편입니다.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저희가 밝게 시작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이 어제 경기도 화성시에서 네네. 대규모 참사가 있어서요. 예, 마음이 많이 무거우시죠? 뭐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비극적인 일이죠. 네. 더군다나 또 대한민국 외국인들이 많던데 어쨌든 고향의 가족들을 떠나갖고 대한민국에 와서 꿈을 실현하려고 거기 왔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그렇게 비극적으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갖고 뭐 일단 돌아가신 분들, 피해 당하신 분들 진심으로 위로드리고 예. 일단 정부가 정말 말로만 이런 일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이런 중대재해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또 장치들도 만들고 또 현장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 지금 지적해 주셨어요. 야당 레이더 뭐 당 얘기 먼저 좀 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임했습니다. 네네. 예. 연임 도전은 뭐 사실상 기정사실로 봐야 되는 거 맞죠, 의원님?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연임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뭐 굳이 사퇴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제 이재명 대표도 연임합니다 이러지는 않으셨지만 네네, 예. 지금 비슷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렇습니다. 그 어떤 정치적인 결정이나 선택은 결과로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게 어떤 게 잘했다 못했다가 평가하기는 이르고요. 다만 당 안팎의 상황이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실까요? 일단 민주당이 170석 넘는 거대 야당 아니겠습니까? 네. 그 국회 운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역할을 할 만한 당내 리더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당의 어쨌든 구심을 만들어내고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폭정을 막아내고 또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만들려고 하면 확고한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전제가 당원들의 지지거든요. 네. 일단 당원들의 지지를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받고 있고 또 그들이 강력하게 연임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본인은 어떤 입장이세요? 본인은 뭐 그냥 둘러대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상황입니다. 그거 진짜요? 저는 예, 예. 이분이 진짜로 피곤하신 건가 아니면 피곤한 척 하시는 건가 좀 헷갈리던데 아니, 정말 진짜로 되게 피곤하죠. 사실. 하기 싫어하시는 게 맞아요? 일주일에 뭐 2번, 3번 재판 받고 예. 더군다나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는 바람에 예. 4건의 사건이 지금 있거든요. 예. 내 재판부에 가서 재판하려고 하면은 그 준비를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많이 또 하는 편이거든요. 본인 법조인이시니까. 법률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준비도 그렇고 또 당 대표로서 민생을 좀 책임져야 되는데 민생 현장도 가보고 또 국민들과 대화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은 맞습니다, 사실. 근데 또 대표가 되면 지난번에 그 구속영장 청구 때도 봤지만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것 때문에 득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를 방어한다는 측면에서. 그래서 이제 방탄용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이미 기소됐는데 무슨 방탄이 되겠습니까, 저는요. 기소되면은 재판부에서 재판부가 정한 그런 원칙에 따라서 재판 진행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방탄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되는 거하고 방탄 연결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뭐 경강부에다 연결시킬 수 없는 사안이죠. 지난번 총선 과정에서도 보통 일반인 당대표가 아니라 일반인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총선 후보자로 나갔다고 하면 재판부에서 기일을 좀 상당히 연장해 줄 겁니다. 그러나 이 대표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방탄이라는 말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당 안팎에서 나오는 우려는 이런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방탄용 아니야? 이건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주로 여당 쪽에서 나오는 공세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에서는 어떤 우려가 있냐면 지금 민주당에 이재명 대표밖에 보이질 않는다. 이른바 일극체제. 이런 용어가 언론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일극체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국제 외교 무대에서 미소 양극체제다가 미국 일극체제로 바뀌었잖아요. 소련 망하고 나서. 그때 나오는 단어가 일극체제거든요. 그러니까 패권국이 딱 하나밖에 없는. 이게 어감이 별로 좋질 않아요. 정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일극체제라는 표현들을 좀 많이 쓰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어떤 공천을 주도해갖고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의 당 내부
어떤 지도력이 굉장히 세진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인 것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 뭐 다극체제로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극체제라고 무조건 부정적인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 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고 다만 그런 네. 일극체제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 당내 의사소통이라든가 의견 개진이 자유롭지 못하다가 문제가 생기겠지만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당내 민주주의가 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이미 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초선 의원들이 다수 계시니까 본인들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들을 안 하시는 거지. 좀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은 네. 또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거고요. 또 그러한 의견들을 또 당대표가 잘 조율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는 그렇지 않다 그 네네. 말씀이신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도 밖에서 또 보기에 그런 것도 좀 문제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지금 당권에 도전하겠다는 다른 후보가 안 보여요. 제가 못 보는 건지 실제로 있는데 안 보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 같단 말입니다. 그럼 이재명 당대표가 워낙 지금 당원들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예. 다른 분들이 예. 주저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당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번 해보고 나라를 경영할 만한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 뭐 되든 안 되든 나와보는 게 좋겠는데 그것도 상당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나 다만 현재로서는 이재명 대표 예. 로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가 워낙 강하니까 좀 예. 주저한다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아니 이러다가 이재명 후보 한 명 놓고 찬반 투표하는 건 아니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돼도? 뭐 아니 크게 문제될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네. 아. 다만 뭐 여당과 비교해 갖고 예. 그 전당대회 흥행성이 좀 떨어질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 예. 또 최고위원들의 경쟁은 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러면서 뭐 잘하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이재명 당대표가 연임을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예. 또 당의 대표가 돼 갖고 향후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정말 민주당이 국회를 주도하는 정당으로서 국민들의 민생을 어느 정도 잘 챙기는지 여기에 달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과로 봐달라 지금. 네네. 예. 진짜로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 한 분 나오고 찬반 투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뭐 현재로서는 뭐 그럴 개연성이 높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예. 가능한 한 저는 뭐 당의 중진들 중에서도 예. 한번 나오셨으면은 좀 좋지 않겠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잖아요. 정성호 의원님. 저는 이재명 대표와 가장 가깝다고 평가받는 그러니까 나가실 의원인데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능력이 좀 부족하고요. 또 그런 아니에요? 생각 안 하세요? 네. 이인영 의원 이름이 지난 금요일에 최재성 수석 입에서 나왔어요. 처음으로 고민 뭐 중이시라고. 정치에 입문할 때부터 당의 어떤 기대되는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또 예. 원내대표도 지내셨고 또 경륜도 있으니까 뭐 나가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번 나이도 또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도 더 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기를 위해서라도 한번 도전해 보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도 아니 나갔다가 괜히 들러리만 서는 거 아니야? 혹은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괜히 욕만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좀 두려움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아니 그 나가서 꼭 당선된다고 하는 법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통해 갖고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예. 본인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알리는 효과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거고요. 어차피 이재명 당대표의 임기는 기르야 2년입니다. 기르야 2년이기 때문에 대선 나갈 거니까. 그럴 수도 저는 그래서 또 당대표 도전하는 게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그 지난주에 있었던 강민구 최고위원의 그 이재명 아버지 발언 네네네. 요거 얘기 좀 해보죠.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다. 이게 공식 석상에서 진지하게 한 발언이다 보니까 조금 많이들 놀라기도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 의원님? 그 표현은 매우 부적절했죠. 사실은 그건 뭐라고 변명을 해도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다만 뭐 강민구 그 최고위원이 원외 인사 아니겠습니까? 또 굉장히 민주당의 소외 지역인 민주당의 영남. 취약 지역인 네. 대구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또 본인을 지명해준 당 대표에 대한 어떤 감사의 마음과 또 당의 확고한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뭐 함께 잘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이지 그게 뭐 과거 그 봉건 시대에 또는 과거 시대처럼 뭐 맹목적 충성이라든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분이 이런 또 해명을 하셨잖아요. 핸델을 음악의 어머니라고 하자 왜 남자를 어머니라고 하느냐고 반문하는 것과 같은 격이다. 이거는 영남 지역의 인사 예법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건 그냥 간단하게
표현이 부적절했다 이렇게 하고 사과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얘기죠. 뭐 더 아. 얘기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게. 그래요, 네. 그래요. 이하당 레이더 오늘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로 좀 네, 넘어가 네, 네. 보겠습니다. 일요일에 있었던 3명의 후보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뭐 그 세 분이 어떤 경우 이렇게 같은 날 했는지 모르지만은 국민들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누가 제일 잘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원희룡 의원이 제일 그래도 예. 4분 했는데? 네, 간결하게 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길게 얘기하면요. 네. 듣는 분들이 뭔 얘기하는지 잘 모릅니다. 길면 헷갈려요? 저는 뭐 제가 그 경험상 어디가 축사를 하거나 또는 어떤 그런 기자회견을 할 때 간결한 걸 좋아하지. 예, 그 본인이 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짧게 표현해야 예. 듣는 사람도 기억나는 거지. 길게 하면 아무도 기억 안 나거든요. 뭔 말했는지 모릅니다. 결혼식 축사는 특히 그래요. 결혼식 축사뿐만 아니라 예. 행사 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언문도 마찬가지고요. 개인적인 스타일이 좀 짧은 거 선호하시는 편이구나. 그러면 국민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되게 짧은 걸. 한동훈 전 위원장 거의 1시간 가까이 하셨는데 네네. 그거는 그러면 좀 뭐 남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너 유력한 주자라고 지금 너무 디스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유력하다고 보질 않습니다. 저는. 네. 어대한 아니에요? 그건 뭐 물론 당원분들도 네. 뭐 많이 그 지지한다고 얘기들 되는데 예. 과거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김기현 전 대표 경선 때 한번 보십시오 사실요. 뭐 2%밖에 안 됐는데 결국 윤심이 가는 방향으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번에도 여당에서는 윤심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번에도요? 네네. 아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절대 개입 안 하겠다고 얘기했고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실제로 총선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근데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근데 총선 참패 전과 후는 대통령의 그 파워가 다르잖아요. 네네. 근데도 개입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임기가 3년 남은 대통령인데 그래도 대통령이 여전히 대통령입니다. 그 여당의 1번 당원이고요. 가장 영향력이 크죠. 그리고 선거가 경선이 본격화되면 어떤 형태든지 대통령실에서 관여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관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 측근들에서 관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후보들도 결국 윤심팔이를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네. 그렇게 워낙 정치 경험 많으신 분이니까 지금 정성호 의원 말씀하시는 게 예산말로 들리지 않는데 3년이나 남은 대통령의 파워란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일 것이다. 네네. 어떤 식으로든 개입할 것이다. 그래서 어대한 아닐 수 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생각하시는 거는 결선까지 가서 1대1 구도가 되면 그때는 지금의 여론조사 뒤집어질 수 있다. 뒤집어질 수 있죠. 네. 그 한 명은 한동훈 최근에 네. 뭐 여론조사를 제가 뭐 정확히 인용할 수는 없겠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과거 좀 괜히 높았다가 조금 좀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내 지지도도요. 그 흐름을 보시는. 네. 그러면 이제 1대1이 된다 그러면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상대인 일은 누구라고 보세요? 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뭐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뭐 그래도 네. 이게 용산이 개입한다고 지금 그러셨으니까 네, 할 지금 거라고 뭐 하셨으니까. 윤심이 어디 있냐라고 봐야겠는데 네. 뭐 나경원 의원에 있는지 음. 또 원희룡 의원 뭐 두 분 중에 한 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둘 중에 누구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원희룡 의원이 갑자기 지난 금요일에 툭 튀어나와가지고 선언을 해서 다들 야 윤심이 원희룡 전 장관한테 있구나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되게 뭐 이심전심으로 뭐 느꼈겠죠 본인도. 네네. 그런데 어쨌든 나경원 의원이 그래도 현역 아니겠습니까? 예. 원희룡 의원 전 의원은 뭐 원외고. 원외이기 때문에 그래도 현역 의원의 또 이점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둘이 뭐 막상 막하라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윤심은 마지막에 아직 뭐 상당 정도 한 달 이상 시간이 남았기 네. 때문에 마지막 어느 정도 흐름이 잡혀가면서 네. 그때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다들 원 전 장관, 그러니까 원 후보한테 윤심이 있을 거라고 다 보지만 아직은 이제 둘을 붙여놓고 네. 더 우세한 쪽으로 윤심이 몰아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출마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밝힌 입장. 네네네. 이게 이제 또 국민의힘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최상병 특검을 오히려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추진하자. 다만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은 선수가 심판 고르는 셈이니까 그거 말고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 추천하는 방식 그것만 오케이 한다고 하면은 이거 받자. 네네.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하고는 그러니까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를 한동훈 전 네. 위원장이 해서 지금 좀 욕도 많이 먹고 있는 것 같고 다른 네네. 후보로부터 이런 분위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진정성이 있는지는 뭐 좀 의심스럽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음. 총선 그 기간 중에 그런 얘기하면서 그 국힘의 내부 어떤 의견들을 모아가고 국민들을 설득했다고 하면 총선 결과가 달라졌겠죠. 그러나 왜 지금 뭐 금방 지금 확실히 얼마 지나지도 않은데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예.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저는 여당 내에 굉장히 유력한 그 당권 주자가 예. 그런 말씀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저는 뭐 민주당에서 그러면 민주당에서 법안을 의결해서 보내 올리면은 여당과 함께 그렇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그 안대로 좀 수정안을 좀 받아들여도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근데 당내에서는 그게 뭐 문제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해서 만약 여당이 합의해 준다고 하면은 예. 뭐 받을 만하죠.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발언하셨는데 네네네. 제3자 추천 지금 민주당이 발의해 놓은 안은 네. 야당의 추천으로 특검을 이제 추천하는 안인데 그걸 제3자가 추천하는 그게 뭐 대한변협이 됐든 대법원장이 네. 됐든 제3자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역제안이 오면 네. 그거는 받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저 이번 그 임시회 열어 갖고 예. 열지 않겠습니까? 지금 예. 저희는 이번 임시회가 7월 4일 날 끝나는데 그 전에 본회의 통과시키겠다는 게 민주당의 목표이니까 예. 여당에서 예. 그 수정안으로 제시하면은 예. 제시하면 민주당도 저는 뭐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한동훈안 받자. 사실은 이 제3자 추천안은 네. 지난번 최초안 네. 최초 발의안에선 제3자 추천 예, 아니었어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잖아요. 많습니다. 네. 그렇죠. 예, 예, 네. 그러니까 못 받을 거 없다. 예. 만약 민주당 안대로 본회의에서 의결이 돼 갖고 정부에 회부돼 갖고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예. 이미 뭐 다시 또 발의하려면 회기 또 지나야 되고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더군다나 좀 중요한 게 통화 기록이 뭐 1년 지나면 저는 말소된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려고 하면은 그 통화 기록이 말소되기 전에 특검이 빨리 증거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건 누가 되든 간에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이 안을 저는 이번 회기 때 합의해 갖고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네. 아니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여당에서 받아갖고. 혹시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뭐 이래갖고 또 이제 안 되더라도 네네. 다음번에 만약 한동훈 전 위원장이 대표되고 나서 네네. 그때 이걸로 합의해서 될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어제 네. 말씀하세요. 여당 내에서 여당이 어떤 유력한 당권 주자 또는 뭐 차기 대권 주자의 한 사람으로 거론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상당히 뭐 진일보한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특검의 필요성을 그리고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 민심을 따라야 된다는 거 이런 면에서 동의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칭찬하신 거예요. 네, 칭찬한 겁니다. 네. 야, 아니 지금 민주당에서는 분위기가 이거 한동훈 저 후보한테 말리면 안 돼. 뭐 이런 분위기 솔직히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반대 입장인 것 같던데 정성호 의원은 그거 아니라고 보시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네요.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최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법사위에 있었던 그거 잠깐 평가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어요? 일단은 그 신범철 전 차관이 어쨌든 뭐 그 기록물 회수와 관련해 갖고 통화했다. 본인이 뭐 실수였는지 아닌지 나중에 다른 얘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최상병 사건이 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관여될 가능성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드러난 것 같아요. 다만 어쨌든 이종섭 전 장관이나 또는 뭐 차관이나 또는 그다음에 해병 임성근 사단장이나 증언을 거부한 거, 그 선서를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거의 위증을 갖다가 손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아쉽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민주당만이 일방적으로 주도한 청문회 아니었습니까? 그럼 저는 이럴 때일수록 더 원칙적으로 더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무슨 말씀이실까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하게 되면 발언 시간 딱딱 더 지켰어야 되죠. 오히려 추가 질의 보충 조리 시간에 하라고 하고 발언 시간 딱딱 지키게 하고 그다음에 증인들이라든가 또는 참고인들이 발언할 때도 또 발언 기회를 더 주고 그렇게 원칙적인 모습을 더 보였으면은
국민들이 보기에 더 좀 깔끔한 청문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 사실은 지금 뭐 좀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중요한 메시지 부분에서 얻은 소득도 있지만 이 갑질이라는 오명도 좀 쓴 면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강하게 주장하고 네. 윤리위에다가 정청래 위원장을 제소까지 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증인, 참고인 불러놓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협박했다. 마치 왕따 만들고 집단 폭행하는 이런 학교 폭력 보는 듯했다. 이런 얘기 막 나오고 저는 있거든요. 뭐 어떤 그 일부 국민들이라도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것은 뭐 저희 책임이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 당시 그 청문회를 좀 보면서 네. 어쨌든 그 증인들이 선서도 거부하고 예. 사실상 위증하는 방식으로 증언을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화도 났지만 예. 그럴수록 더 상임위 운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또 시간도 지키고 답변 기회도 주고 더 또 예의 있게 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 더 좋지 않겠나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네.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야당의 눈으로 오늘은 정치판을 들여다봤습니다. 야당 레이더 민주당 정성호 의원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